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오늘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빅데이터 전문가 삼토시 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삼토시입니다. 정말 예전부터도 한번 모셔보려고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시고 또 현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날짜 잡기가 정말 어려웠었는데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초대해 주신 지가 꽤 시일이 지났는데 제가 좀 회사 일이 좀 많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서야 출연하게 돼서 소장님께도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대신 오늘 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우리 삼토시님 하면 아무래도 빅데이터 전문가잖아요.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말은 하지만 데이터적으로 이 상승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데이터로 바라보는 현재 상승장 어떻게 바라볼 수 있나요? 제가 이제 전망을 하게 될 때는 세 가지 요소를 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요, 공급, 유동성인데요. 수요를 어떤 지표로 볼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예전에는 인구로 얘기하는 분이 계셨고 지금은 가구로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 사실 인구와 가구는 늘 늘어왔지만 부동산은 중장기 우상향 속에서 단기 등락을 거듭해 왔거든요. 과거 2015년에 그 노무라 금융연구소에서 서울의 10년차 부부의 증가 감소와 서울 아파트의 상승 하락이 방향이 일치하더라 라는 얘기를 했고 그 분석을 토대로 2018년까지 서울 아파트가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 그 현실대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착안을 해서 서울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 인자를 다시 찾아봤거든요. 서울 10년차 부부보다 더 영향이 있는 인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였습니다.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감소하자 서울 집값도 2009년부터 13년까지 하락했고요.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하자 집값도 2014년부터 18년까지 상승을 했고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가 2019년에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자 2019년 상반기에 집값이 조정 장세를 겪었거든요. 우연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굉장히 방향성이 또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요를 이제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로 보고 있고요. 2018, 19년부터 2021년에 급등할 것이라고 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바로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부가 2021년에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서울 아파트의 대표적인 실수요층이 2021년에 크게 늘더라는 거였고요. 공급은 입주 물량으로 보는데 20년에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은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표에서 사실은 맹점이 있는 게 2019년에 보시면 4만 5천 호 정도 입주 물량이 있었는데 2018년 12월 31일 헬리오시티 입주 개시했거든요. 그걸 2018년 입주 물량으로 카운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12월 31일이 입주 개시일이면 사실상 2019년 입주 물량으로 봐도 되기 때문에 2018년에 헬리오시티 9,500호를 2019년으로 얹히면 2019년 입주 물량은 사실은 약 5만 4천 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2008년 이래 12년 만에 굉장한 입주 물량이 이제 들이닥쳤는데 21년 3만 호, 22년 2만 호로 입주 물량이 그야말로 급감을 하게 됩니다. 입주 물량으로 대표되는 공급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수요가 늘고 공급이 주는 재화는 가치가 급등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여주고요. 마지막으로 유동성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동성은 이제 M1 나누기 M2 비율로 제가 따지는데 M1은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현금화가 가능한 돈, M2는 이 M1에 더해서 만기 2년 미만의 금융상품 등 짧은 만기 기간에 묶여있는 돈을 일컫는데요. 이 M2 안에서 M1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면 이자를 받지 않고 바로바로 뽑아 쓸 수 있는 돈의 비율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유동성의 진성에너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빨간 선은 이제 29% 평균 29% 선인데 이 29% 선을 넘을 때가 이제 86년부터 이제 90년까지 그 다음에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이 두 구간을 보시면 집값이 굉장히 급등한 해와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M1 나누기 M2 비율이 29%를 넘어간 해는 대부분의 해를 급등을 한 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2014년부터 넘나 들더니 2020년부터 그야말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역대 최대 수준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으로 지금 향하는 지표라고 할 수 있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게 토지보상금이거든요. 과거 사례를 보시면 1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지급된 88년도 서울 부동산 이제 집값 그래프인데 1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 지급이 88년경 되자 급등을 하게 됐고요. 그 1기 신도시가 입주를 하자 이제 중장기 조정장에 빠졌었고 그러다가 집값이 다시 상승하다가 2기 신도시인 판교 토지보상금이 지급이 되고
관교 토지 보상금이 지급이 되자 집값이 더욱더 큰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2기 신도시인 판교, 광교가 이제 입주를 하자 이제 집값이 조정을 겪는 경우를 보시다시피 토지 보상금이라는 것이 이제 지급이 되면 다시 부동산을 밀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21년에는 지금 토지 보상금이 지금 인천 계양 중심으로 지금 하남 쪽과 이렇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10, 11년차 부분은 크게 늘고 입주 물량은 크게 감소하고 유동성은 역대 최대인데 토지 보상금까지 지금 풀리고 있다. 집값이 좀 지금까지 급등을 설명해주는 지표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뭔가 정책에 대한 분석으로만 접근하다가 단순히 가구의 분가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인과관계가 높은 지표가 어떤 건지 한번 보게 되었고, 통화량 자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향들이 끼치는가 보려면 M1 나누기 M2로 봐가지고 시중의 실질적인 공급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상당하다. 여기다가 지금 토지보상금까지 항상 풀렸을 때 역대적으로 부동산이 올랐는데, 지금 토지보상금은 지금까지 풀린 게 아니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풀리는 거잖아요. 고양 창릉이나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 가장 큰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두 군데도 지금 올해 11월과 12월부터 토지 보상이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럼 유동성이 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풀리는 시기인 22년까지는 부동산이 상당한 강세장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2022년까지는 떨어질 요인들이 없는 거잖아요. 없죠. 네. 무주택 실수요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사라고 하고 싶은지 어떤 식으로 보시나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안전지향적인 분들은 사실 지금 사셔도 사시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언젠가는 서울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은 중장기 고점을 찍고 나중에 하락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사는 것을 말리지는 않겠지만, 사실 지금 사는 게 저는 비싸게 사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다리시는 분들한테도 좀 단점이 있는 게 그 저점이 오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3년을 중장기 고점이라고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23, 4년에 늘어났다고 해도 현재의 전세가율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과거 중장기 하락장 때 전세가율은 거의 40% 언더였거든요. 근데 지금 55%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지금보다 굉장히 떨어지지 않는 한 상당히 중장기 큰 조정장 오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다리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기다리셔도 되지만, 그 기다림의 기간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은 지금 사시는 걸 말리지 않지만 다만 이제 능력 밖으로 무리해서 사는 시기는 지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가들만의 다양한 의견들을 여러분들도 다 이제 들어보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세금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쭉 이렇게만 보다가 구체적인 데이터로 얘기하다 보니까 또 색다른 시각이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또 그래서 삼토시님의 팬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이게 데이터만 볼 수 솔직히 없잖아요. 정책도 또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삼토시님이 봤었을 때 이런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재의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펀더멘탈 이상으로 좀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버슈팅을 일으킨 원인은 결국은 정책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을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2017년 파리 대책 때 2018년 4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해서 매매 유통 매물을 감소시킨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여지고요. 전세가도 굉장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20년에 매해 5만 원 넘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2008년 이래로 12년 만에 최대 입주 물량이 연달아 들이닥쳤는데도 전세가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른 것은 바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 유통 매물 감소가 또 다른 전세가 폭등을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가가 올랐던 원인은 정책의 부작용 때문이다. 그래서 그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도 2005년 831 대책 때 2006년부터 이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2006년 당해에 역대 세 번째 폭등이 있었고요. 2017년 파리 대책 때 2018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자 2018년이 12년 만에 역대급 폭등이 일어났죠.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면 결국은 다주택자 매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역대급 폭등을 일으킨 공통적인 사례가 확인이 됩니다. 반대로 2009년 3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 마침 그때부터 서울의 중장기 하락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앞으로도 양도세를 중과할 때 또는 유예를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과거 사례를 통해 때문에 익히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계속 좀 눈여겨보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정책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대차 3법은 기존의 통계로 어떻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완전 다른 변수였었던 거고, 입주장이 열리면 전세 가격은 떨어졌었는데 요즘 그런 게 없어요. 하도 실수율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입주 하려고 매물이 안 나오고, 더군다나 요즘은 전월세 금지법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신규 일반 분양 받은 사람들은 실입주를 무조건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아졌다 싶은 생각도 드네요. 다양한 얘기들 했는데 마무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투미TV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 뭐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조언드리기 애매한 시기에 돌입한 건 사실 같고요. 지금 2014년부터 21년까지 지금 8년째 역대 최단기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의 힘도 무시할 수 없고 정책의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그 두 가지 날개를 가지고 최단기간 상승을 해왔는데, 소폭이긴 하지만 더 이상 금리가 이제 더 내려가지 않고 이제 올라갈 기미는 좀 보이고 있고, 정책의 부작용도 정부가 교체가 되면은 희석되거나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조심해야 될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가장 뜨거울 때 조심해야 될 구간에 더 접어들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결국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다양한 의견들을 조합해가지고 조금 안전한 투자를 좀 더 지향할 것인지, 아직도 공격적인 투자를 하실 것인지,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 세금 고려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다주택자가 묻지 마시고 돼버리면 장이 꺾였어, 팔아야 돼,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항상 퇴로를 열어놓고서 투자해라, 그런 부분들을 저도 항상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본 영상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영 소장과 삼도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